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치앙마이 치앙다오 지역에서 부군소와 지방 공무원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최소 9명에게 불법으로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태국 내무부와 경찰은 소수민족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중국인에게 전용해 국적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치앙마이 웽행 지역에서 중국인 한 명이 체포된 뒤 수사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치앙다오 지역 공무원들이 출생증명서를 불법 발급해 국적 취득을 도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방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으앙크라이 후보가 새로운 선택당의 몽콘키 숙신 타라논 후보의 공약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몽콘키 후보는 최근 여성도 남편을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르앙크라이는 이슬람법을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번 사건은 태국 정치권에서 선거 공약의 적법성과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2026이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태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5번째를 맞는 이번 훈련에는 태국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30개국 8,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훈련은 6회 공우주사이버전 영역을 아우르는 합동작전 개념으로 진행되며 지휘통제훈련과 인도적 민사 지원, 그리고 상륙작전과 실탄 전술훈련 등 다양한 현장훈련이 포함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코브라 골드, 올해도 국제협력과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PTT 오일랜드 리테일이 오는 2월 1일부터 가솔 2815 판매를 중단합니다. 정부 석유기금 운영 방식 변경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이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1월 31일을 끝으로 모든 저장소에서 공급이 종료되고 주유소는 남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이어갑니다. 대체 제품으로는 슈퍼파워그룹의 프리미엄 제품이 권장되며 PTT 주유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기회에 곧 전설이 될 285를 지금 바로 주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관광체육부 나트리아 타유ong 차관이 최근 관광객 피해 사례와 관련해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월 나차부리 담넌사두억 수상시장 인근 음식점에서 태국인과 이탈리아인 관광객이 과도한 요금을 청구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조사 결과 식당은 높은 임대료와 선박업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을 이유로 들었지만 상무국은 가격을 시장 기준에 맞게 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이용한 보트 요금 역시 정상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유ong 차관은 관광객을 기만하는 구조적 문제가 태국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주요 관광지에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안전하고 공정한 관광 목적지임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금거래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바타가 달러당 31바 가래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타일 아다나콘 총재는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의 금리 인하, 탈달러와 흐름 등이 달러의 악세를 불러왔고 특히 최근 바타 강세의 35%가 금거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온라인 금거래에 대해 대규모 거래 보고 의무화 하루 거래 한도 설정을 추진하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타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북키퍼 역할을 할 뿐 직접적인 개입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규제가 바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이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환율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신뢰지수가 88.2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국경 충돌과 정부 정책 불안, 무역 협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연말 휴일과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 미세먼지 확산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바트와 강세로 수출업체와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연말 소비 증가와 금리 인하, 육아 인하, 각종 지원금이 내수 진작에 기여했습니다.
산업연맹은 기업들이 국내외 경제와 환율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개월 전망 지수는 95.7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온라인 수입품 전면 과세와 새 정부 출범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는 반면 국경 긴장과 이후 탄소국경 조정제도 시행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도시바 태국 법인이 프리미엄 제품군 호조와 브랜드 전략 강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지난해 태국 가전시장은 약 700억 바 규모로 줄었지만 도시바는 냉장고와 세탁기, 소형 가전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며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는 매출 30% 성장을 목표로 제품 라인업을 넓히고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브랜드 전략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60종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캠페인과 다양한 특화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선두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시바 태국은 강력한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세안 가전시장 2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불법 대출 앱을 운영한 중국계 조직의 일원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앱은 연 48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부과하며 월 7천만 밭 규모의 자금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고객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했으며 중국인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법 금융업과 고리대금 혐의로 송치하고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산불과 스모그,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오염통제국 수린 월학기 탐론국장은 불법 소각이 PM2.5 오염을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유지 쓰레기 소각은 최대 징역 3개월, 농업지대 소각은 최대 징역 7년, 국립공원 내살림 소각은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바트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소각을 중단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금지령 기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소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2일 방콕 아피완역을 출발해 치앙마이로 향하던 급행열차가 로프리 2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연기가 발생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버스로 환승해 각 역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했는데요. 태국 국영철도는 즉시 버스를 배치해 안전하게 수송했고 현재 열차는 로프리 2역에 정차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방콕 치앙마이 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국영철도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푸켓에서 독일인 관광객이 마사지숍에서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세 관광객은 계산대 서랍에서 2,000밭을 가져간 뒤 다음 날 다시 업소를 찾아와 돈을 돌려주며 사과했지만 업소 측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순간적인 장난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친구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사켓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로 숨진 한테 커플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연결식은 왕실의 특별한 배려로 진행됐으며 국영철도와 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약속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고 최소 300만 바트는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 후 두 사람의 유골은 함께 안치돼 영원한 인연을 상징했으며 일부는 한국 유족에게 전달돼 한국에서도 다시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깜팽펫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22일 오전 토요타 포추너 차량이 도로에서 나무를 들이받으며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 태국인 남성과 중국인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스마트폰 23대를 발견했는데요. 미국 여러 도시별로 번호가 분리된 흔적이 있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과거 불법 이주 노동자 운송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자료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공범을 추적 중이며 희생자들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 후 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입니다.
시사켓에서 술에 취한 승려가 운전하던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들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망했는데요.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승려를 강제로 환송시킨 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며 보험이 만료된 차량으로 인해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와 아침까지 대화했지만 몇 시간 뒤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2일 오전 방콕 시민들이 하늘이 뿌옇게 흐려 보인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측정치에 따르면 PM2.5 농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침 시간대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기존에 쌓인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혼합층이 낮아 오염물질이 지표면에 집중된 데다 습도가 높아 미세먼지 입자가 커지면서 시야가 더 흐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더 짙게 보이는 부연, 하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23일 방콕의 대기질정보센터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상황입니다. 24시간 평균 농도는 21.8에서 49.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지역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주황색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딘댕, 당나, 다프라오, 프라카농, 사판콰이, 람카맹, 방쿤티안, 톤부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린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국제적 범죄 조직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태국 육군과 경찰은 청정오산의 국경 인근 의심 건물을 급습했는데요. 현장에서는 각국 경찰청과 정부기관 사무실을 모방한 공간이 발견돼 단순 범죄를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사기 네트워크의 근거지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시설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사기 조직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놈타부리 무앙통탄이 지역 콘도를 급습해 국제 스캠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태국 여성 피해자의 신고에서 시작됐는데요.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중국인 엔지니어로 위장한 범죄자에게 속아 200만 밭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이지리아인 11명, 코트디부아르인 2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일부는 체류 허가가 만료됐거나 미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34점에 달했고 로맨스 스캠 채팅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에게 온라인에서 낯선 외국인과의 대화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푸켓 경찰이 온라인 사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유명 백화점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 피해금을 송금 인출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는 총 4명으로 이들은 계좌 대여와 전화번호 제공 등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과 2달 동안 5건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은 930만 바트를 넘었습니다. 경찰은 통장과 직불카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관련 네트워크 전원을 추적해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푸켓 경찰은 온라인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국민들에게 계좌 개설이나 대여 권유에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시청 순찰 차량을 파손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사건은 새벽 1시 20분쯤 파타야 비치로드 소이 6에서 발생했는데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쳐 현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즉시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며 경찰은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를 임시로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외국인이 약사 행세를 하며 위험 의약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관광경찰과 보건국은 합동 단속을 통해 이란 국적의 37세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잠입 수사 과정에서 진통소염제를 직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과 비아그라 등이 압수됐습니다. 약국 운영허가 명의는 태국인 여성으로 피의자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업무 수행, 미등록 의약품 판매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